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났다. 한국 전쟁은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400만의 생명을 앗았다. 전 국토의 4분의 3이 전란에 휩싸였으며 산업시설은 잿더미가 됐다. 한국,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는가? 전쟁이 끝난 후 양측은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평양에서 요란한 승전 시가 행진을 벌였다. 김일성은 북침을 저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 최강의 미국에게 역사상 첫 패배를 안겨준 승리임을 자랑했다. 이승만 또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남한 정부의 전복을 막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 38선으로 토막난 분단은 휴전선으로 이름만 달리한 채 여전히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다. 휴전은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에 관계했던 미국의 모든 주요 장성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으며 이겼어야 하는 전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쟁을 중식시킨 것은 트루만의 욕망이나 그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친 영국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전쟁을 치르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4년 4월 휴전 조인 때 합의한 바에 따라 양쪽은 제네바에서 다시 만났다. 처음으로 중국이 국제회의에 참석했고 소련은 부쩍 성장한 중국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았다. 서방 측 16개 유엔 참전국, 공산 측의 중국과 소련, 그리고 남북한 대표 등 전쟁 관련 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양쪽이 내놓은 안을 놓고 휴전 협상 때와 다를 바 없는 긴 설전과 논쟁이 이어졌고 결국은 아무런 해결점 없이 헤어졌다. 회담이 열리기 전에 실제 관심사는 이 회담이 한국의 정치적 문제, 즉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이나 북한 어느 쪽이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해 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에서 한반도 문제는 이미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대신 베트남에 세계의 시선이 모아졌다. 북이 17도선으로 분단된 베트남을 프랑스로부터 떠맡은 미국은 그로부터 길고 긴 전쟁의 수렁에서 헤매게 된다. 미국과의 혈맹이란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월남전에 끌려 들어갔다. 처음에 월남전은 제2의 한국전쟁이라 생각됐으나 나중에 가서야 성격이 다른 것을 알게 됐다.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유럽에 한국전쟁은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국전쟁이란 희생을 딛고 세계 경제는 대폭 확대됐다. 이 기간 중
미국과 소련, 유럽과 일본 모두가 큰 폭으로 경제 규모가 팽창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갖가지 원료와 원자재의 교류, 그리고 전쟁 물자의 생산 등과 같은 전쟁 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숨통을 트게 된 것이다. 세계의 한쪽 끝에서 있었던 전쟁은 젊은이들에게 곧 잊혀졌다. 한국 전쟁은 미소 간 군비 경쟁의 신호탄이었다. 핵의 위협 속에 치른 제한 전쟁이었고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제전 성격 때문에 양 진영은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술 혁신에도 전력을 경주했다. 미국은 원자폭탄의 200배나 되는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개발했고 소련도 똑같은 것을 실험했다. 55년에 소련은 중거리 유도탄을 다량 생산했고 미국도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개발함으로써 양 진영은 공포의 균형을 형성해 나갔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들이었다. 남북한을 합친 2,500만 인구 중 300만 이상이 죽었다. (6.25는) 한국의 가족 제도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잃어버린 가족이나 친척이 생겼다. 한국 전쟁이 20세기의 가장 처참한 전쟁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전쟁 중 약 300만 명이 죽었는데 당시 남북 인구 총 2,500만 중 300만은 대단히 엄청난 비율이죠. 한국 전쟁이 끔찍한 전쟁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남북한 국민 모두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은 무시무시했었고 남한에서의 전투로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6.25를) 전후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왔다. 북으로 넘어간 숫자도 30만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전쟁의 폭풍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가혹한 상처기를 남겼다. 과부가 된 전쟁 미망인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 의지할 데 없어진 노인들,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소녀라들, 비틀거리는 삶들이 전후의 폐허율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한국 동네에서 말이죠. 많이 폐하다면 북한은 완전히 황폐되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인력이 없어요. 다 죽어비으니까 말이죠. 자기 이민군 다니고 받는 사람 다 죽어비으니까. 그 다 남에 한 100만 명이 오면 남에 오지 몰라하지 않았습니까 말이야. 사람이 전부 중국군이 다 했지. 그 도로 수리, 뭐 거량하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중국군이 다 했어요. 북한 하던 사람들이 거의 월남함에 따라 공산 정권으로서는 보다 쉽게 소비에트화를 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북한은 1958년까지
기존의 개인 경영 상공업과 개인 농업을 없애고 국유화함으로써 경제 구조를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바꾸었다.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들어왔던 소련 점령군을 통해 북한은 소련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였다. 많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갔고 북한의 소련화가加速됐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은 중국과 더욱 가까워졌고 활발한 경제 및 문화 교류가 있었다. 韩战呢，当然加强了这个中 한국 전쟁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습니다. 在许多方面呢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국의 결정을 지지하게 만들었는데 在国际 특히 국제 관계 면에서는 더욱 심하여 북한은 한결같이 중국의 선봉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 남한에서도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좁은 남한 땅에는 6.25 전후 몇 년 사이에 3번의 커다란 인구 이동이 있었다. 6.25 이전의 월남 인구의 대량 유입과 일사 그리고 휴전 이후의 대이동이 그것이다. 피난민은 주로 도시로 몰려들었다. (1949년에) 18.3%에 불과했던 도시 인구가 10년 동안에 10%가 늘어난 28.3%가 됐다. 대부분이 농촌 출신인 이러한 도시 인구는 산업 단계의 미숙성과 도시 인구의 수용력 부족으로 도시에 견고하게 하지 못했다. 도시로 흘러들어온 시향민들은 뿌리 없는 꽃처럼 흔들렸다. 전쟁은 한국인에게 극심한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안겨주었다. 오랜 식민 통치 아래 위축됐던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는 또다시 원하지 않은 전, 외세가 개입한 전쟁에 의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한국인의 자아와 주체의식은 더욱 손상되고 깊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전쟁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생활은 심하게 고통받았기에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여러 도시에서 그들은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모여들곤 했습니다. 전란이 가져다준 심리적인 불안과 초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설적인 관념의 품으로 피어났다. 현재에 대한 불만은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부와 물질 문명은 곧 동경의 대상이다. (6.25는) 실로 물량적인 팽창을 가져온 전환점이었다. 전쟁을 통해 접했던 미국의 상품들은 한국인들에게는 모두가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 단속을 피하면서 이 물건들은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됐다. 자신의 이익과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는 격심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빠져든 것이다. 휴전 협정에 동의한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재건과 경제 원조를 약속했다. 한국은 산업시설의 복구를 위한 생산재를 원했으나 미국은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재를 우선할 것을 고집했다. 결국 원조의 70%는 소비재로 30%는 투자재로 구성됐다. (1955년부터) 미국은 PL480호란 원조 명목으로 잉여 농산물을 한국에 보냈다. 잉여 농산물 원조는 전후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고 악성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한국 농업 발전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제 부흥을 위한 원조의 증가는 대외 의존을 심화시켰고 한국의 자생적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빼앗았다. 농산물, 원자재 기술을 둔 면방, 제분, 그리고 제당 공업 등 이른바 300공업은 원조 공업화에 그 밖에 플라스틱, 시멘트, 한유리 공업 분야에서 한국의 새로운 재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쟁 때문에 피난민 신세가 된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란 별로 의미가 없었다.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잃고 모두가 가난하게 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까지는 누구나 다 같은 처지로 전락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아남기 위해선 모두가 삶의 전선에 나서야 했다. 연속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 생존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절에는 다른 한편으로 또순이와 같은 건강하고 억센 삶의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전의 부자가 가난해지고 전쟁통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흔히 누구든 재주껏 뛰고 운수가 닿으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때는 불신과 이기심을 불렀다. Sort of beggars is what they were. 그들은 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So we 우리도 돈이 없었습니다. either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시레이션과 사탕뿐이었습니다. box of it, and in these boxes there was candy. Of different, 초콜릿도 있었지만 초콜릿은 이미 식상해 있었습니다. very new. 그래서 꼬마들에게 초콜릿을 던져주면은 There were foil 그들은 이를 되던졌습니다. sail about the door to the 그들이 원한 것은 초콜릿이 아니라 돈이나 라이터였습니다. cigarette lighters or 물질만과 소비 풍조는 도덕과 윤리의식을 마비시켰고 한국인의 전통과 미풍양속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이러한 생존 경쟁 의식은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을 자극하여
기대 상승의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동인이 되기도 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도 좋다는 부모가 늘어났습니다. 자녀들 스스로도 더 높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했다. 세습적인 빈곤에서 탈피하려는 지나친 교육열은 이후 치맛바람, 과외 망국 등 비틀린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취 동기로 작용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전쟁에는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각각의 명분과 실리에 따라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다. 유엔군 참전 16개 나라, 중국과 소련 등 공산권, 덴마크, 스위스 등 의료진을 보낸 나라, 휴전이 조인된 후 포로 관리를 맡아 나섰던 인도, 나중에 휴전을 감시하기 위한 체코, 폴란드 등 중립국 감시단, 그리고 대만, 일본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으로 관계된 나라는 30개 나라가 넘는다. 2차 대전 후 성립된 국제연합의 첫 실력 행사가 바로 유엔군의 파병이었다. 실질적인 군사력이 유엔 깃발 아래 모여 전쟁터에 보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유엔이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이 참가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훨씬 평판이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미국이 단독으로 싸웠다면 한국 참전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훨씬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유엔에 대한 개념은 한국전과 더불어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후 홍고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죠. 그 이후로는 전쟁이 있을 때 각국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관찰은 해도 국제적인 평화군 운운하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무대로 한 전장에서 각자의 임무에 충실한 배우 역할을 했다. 한국 전쟁에서 이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중국은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와 국력을 소모함으로써 그만큼 경제 재건이 늦어졌다.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그 후 20년 동안이나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한국 전쟁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 무렵 중국이 대만을 통합했을지도 모른다. 전쟁에서 중국의 희생은 컸습니다. 희생은 컸고, 또 희생이 컸지만은 중국이 이제 그 4대 강국에 들어선 또 그 전쟁의 결과를 거듭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나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 그게 이제 국가를 갖다가 공부를 씌운 1년이 못 되어서 뭐 저는 큰 전쟁을 갖다가 찍어내시니까 그 사람은 말하면 장래에 이제 그 닥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예비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희생이 아주 그 무의미한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중국은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제3세계의 리더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중국은 한국 전쟁에서의 뚜렷한 이득자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겨울 전투 이후 중국의 군사적 위치가 높아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택동과 그의 군대 그리고 그의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 겨울 중국군이 미군을 대항함으로써 결코 완전히 접은 적이 없었던 서방 세계의 눈에 중국은 그 위치, 특히 군사적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대신하였고 공산권 내에서도 완전히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북한에 남아있던 중국군은 복구 사업을 돕다가 1955년 말 모두 철수했다. 미국은 한국 전쟁에 500억 달러가 넘는 전비를 쏟아부었고 14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한국 전쟁은 미국과 군 모두에게 인기가 없었던 첫 번째 전쟁이었다. 한국 전쟁 이전 미국의 국방 예산은 130억 달러였는데 사실상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하고 유엔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무렵에 미국 국방 예산은 500억 달러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에 13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이죠. 거의 350% 내지 400%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색출운동의 기수였던 조셉 맥. 메카시 선풍은 과잉 표출된 반공 열풍으로서 미국의 정치계와 지식인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냉전의 절정기에 폭발한 한국 전쟁은 미국의 정책과 여론의 물결을 반공의 흐름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계기가 됐다. Fellow members of the Chiefs of Staff Committee,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은 자유진영의 맏형 역할을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 I'm happy to welcome you. 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졌다. 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의 나라에 70만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켰고 42개 나라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며 53개 국제 조직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나 경제 원조를 받게 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나라에 도미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방위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소련이 한국 전쟁에서 얻은 것은 거의 없다. 소련은 오히려 전쟁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받고 비난을 받았다. 공산 측은 소련의 원조와 장비로 한국 전쟁을 치렀다. 전후 40년간 침묵하던 소련은 전쟁 기간 중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7만의 공군 병력을 동원했으며 지상군을 파견하려 했던 사실을 최근에야 밝혔다. 1년이나 1년 반 전쯤 한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것에 비유될 수 있다는 소련 연방 최고회의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련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죠.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련은 같은 공산권 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중국을 전쟁에 밀어넣어 미국과 함께 약화시키려는 책략이었다는 의심도 받았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절대적 영향력도 감소됐다. 한국 전쟁은 그 후 중국과
소련을 갈라놓은 요인이 됐다. ソ連としては中国が何とかしてくれる 중국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時にもソ連は非常に 따라서 중국 측이 참전을 결정했을 때 매우 좋아했으며 물론 무기도 제공하겠다고 나섰을 겁니다. これが従って後になってですね 나중에 중국 측 표현에 의하면 中国側の 소련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고 反ばかりに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言われてますが 그러나 그 후 소련이 그때 무기 대금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나빠져서 대립 상태가 되자 무기 대금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そんなことにな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ね 대만의 장개석은 시간을 벌었다. 한국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만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국은 제7함대로서 대만 해협을 봉쇄했다. 대만은 재난을 조금도 겪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바꿀 수 있었다. 유럽에서 한국 전쟁은 곧 잊혀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에 골몰하게 됐고 한국 전쟁은 참전 군인들의 개인적 생애의 기록으로만 전해질 정도로 희미해졌다. 전후 35년 만인 87년이야. 영국에서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제막됐다. 일본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 전후에 일본은 암담한 처지였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같은 전범국인 독일과는 달리 분단을 면한 것부터가 일본에게는 행운이다. 요시다 수상은 한국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이를 천우신조라고 기뻐했다. 일본은 한국 전쟁의 후방 기지와 병참 기지로 변모했으며 경제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쟁 발발 당시 도산 직전에 있던 도요타 자동차가 미군 쪽 1000대를 주문받고 한숨을 돌리는 등 한국 전쟁 특수의 경제적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6개월 후 일본의 전쟁 관련 생산력 가운데 90% 가까이가 바로 무기의 제조나 수선 부문으로 가동됐다. 일본의 인력과 산업 그리고 해운업은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해 총동원됐다. 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 기간 중 일본의 한국전 특수 경기는 크게 3차례를 맞게 된다. 전쟁 기간 도중 일본의 GNP는 매년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다. 1951년 미국은 서둘러 일본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어느 모로 보나 그것은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am happy that we are here and exceedingly grateful for this cordial reception accorded us. 일본을 미국의 블록에 편입시키고 북한과 중국, 소련을 주요한 사상의 적으로 지목한 군사 동맹이 맺어짐으로써 남한에 대한 일본의 관여는 공식화됐다. 미국은 일본과 형벌 조건이 아닌 평화 조약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아시아 공산주의, 특히 중국에 대한 방파제로 만들고자 했죠. 이를 위해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재건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2차 대전 동안 일본이 저지른 죄과를 잊을 수 없는 아시아 태평양의 대부분 국가들에겐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외교 문서를 보면 휴전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1953년 봄부터 일본은 한국 전쟁 특수가 끝나면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휴전 후에도 한국의 복구 사업에 참여해 경제적 수익을 유지하고자 휴전 후 정치 회담에도 어떤 형태로든 참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양쪽 체제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소규모의 경비대에 불과했던 한국군은 휴전 후 60만 대군으로 성장했다. 군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언권도 높아졌다. 그러나 냉전 체제 속에서 실전이 없는 대규모 군대의 유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사회의 혼란을 빚고 군의 정치 개입이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국방비가 GNP의 30%에 이르고 있어 그 부담은 북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전후 북한의 공식 행사에서는 박헌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 한국 전쟁에 실패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했는데 김일성은 박헌영의 남로당을 제물로 삼고서 자신의 책임 모면과 정적 제거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양극화 체제의 원인 제공자였던 미국과 대결보다 훨씬 비정하고 파괴적인 극한 대결을 해오면서 서로가 한 핏줄임에 앞서 숙적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분단이 고정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하고 이 남하고 이제 완전히 이 적대시하는 그런 적대 국가가 되고 지리적인 분단보다 이 마음속으로 이 분단이 돼. 우리나라 분단이 38선이 외국 사람이 와서 꺼졌다고 그러지만 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이것을 꺼버리고 말아요. 고착화된 분단 의식이 빚어낸 기독적 양상은 남쪽에서 파행적으로 일어났다. 한국 정치사에서 과잉 표출된 분단의식의 신령이 된 표본이 진보당의 조봉암이었다. 조봉암이 창당한 진보당은 평화통일론과 수탈 없는 계획경제 등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웠다. 조봉암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216만 표로 낙선했으나 이승만에게는 위협적인 도전자로 등장했다. 2년 조봉암은 간첩 혐의로 구속되고 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치밀하게 짜여진 정치 일정 속에서 조봉암은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시점에서 6.25를 겪은 세대와 전후 세대는 6.25를 인식하는 데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구세대는 모진 가난과 전쟁에 시달린 과거 때문에 원초적 생존과 연관된 경제적 가치와 안보를 중시한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분단이 남긴 모든 것들이 고여 있다. 체험 세대는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로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뿌리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 세대는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과 분단에서 오는 민족적 모순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차원의 구조적 민주화와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열망한다. 이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성급함과 과격함도 아울러진다. 이는 세대가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을 잘못 인도해온 탓일 것이다. 이제 6.25를 겪지 않은 세대가 남한 전체 인구의 4분의 3에 이른다. 6.25를 겪은 체험 세대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스탈린도, 모택동도, 트루만도, 메가더도, 이승만도, 박헌영도 저 세상에 가 있다. 오직 김일성만이 낡은 시대의 벼랑에 서 있다. 6.25 40년. 세계는 그동안 엄청나게 변했다.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됐던 세계는 다원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념과 무기로서 경쟁하던 한 시대의 끝에 인류는 서 있다. 그것은 계급보다는 인간이, 영토보다는 시장, 무기보다는 지식과 정보가 더 중요해진 시대며 냉전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시대다. 해변의 바람은 근세사에서 늘 그랬듯이 서쪽에서부터 시작됐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연대에 서서 인류는 동유럽과 소련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본다. 공산주의의 거대한 공룡과도 같던 소련이 레닌과 결별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동서독의 분단 극복 과정이 보여주는 드라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반세기 전 세계사에서 분단국으로 구획됐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분단의 멍에를 쓰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 상황은 지금 이 세상에서 단 한 군데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양측은 대화도 나누지 않으며 얼어붙어서 마치 빙하 시대. 한반도는 가장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세계 역사의 희생자였다. 통일은 여전히 한국 민족의 생존적 중심 과제다.
40년이 흘렀어도 6.25의 망령은 문득 다시 깨어나 우리들 주변을 맴돌고 있다. 강대국들의 편의에 의해 무심코 그어졌던 한반도의 분단은 전쟁으로 인해 더욱 그 골이 깊어져 전쟁 발발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영토의 분단, 민족의 분단에 이어 마음의 분단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